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건가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랄까요? 백악관 내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부터 세계 경제 지표의 숨은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의 화려한 기대와 그 이면의 현실까지. 오늘 이 핵심적인 소식들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먼저 백악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수석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해서 파장이 크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인터뷰 보고 좀 놀랐어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베니티 페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비서실장은 정말 말을 아끼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불릴 만큼요. 근데 이번엔 뭐랄까 거의 속내를 다 드러낸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이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그냥 툭 던졌고요. 와, 관세 정책이나 1561 사태 관련자 사면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시사했단 말이죠.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냥 조언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악의적인 히트작이라면서 감쌌지만 이 상황 자체가 권력력학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와일스 실장이 이제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서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는 일종의 조력자, 이제 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앞으로 행정부 정책 방향을 볼 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볼 게 아니라 와일스 실장의 움직임을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신호인 셈입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마리화나 규제는 푸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정치적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타기요? 먼저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는 건 마약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단호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하지만 동시에 마리화나 위험 등급을 낮추는 걸 검토한다는 건 이 거대한 대마초 산업과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산업계의 요구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낮춘다는 게 단순히 그냥 봐준다는 차원이 아니군요. 그럼요. 지금 마리화나가 헤로인이랑 같은 1급 약물로 묶여 있어서 합법적인 연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족쇄를 풀어주는 겁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훨씬 자유롭게 의학적 효능 같은 걸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산업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모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계산된 행보였네요. 지지층 결집과 산업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자,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10월, 11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4.6%? 그 숫자만 보면 충분히 불안할 수 있죠.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걸까요? 근데 이것도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실업률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10월의 일자리 감소는 대부분 연방정부의 조기 퇴직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계획된 감소였다는 거죠. 아하. 민간 부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일자리는 뭐 아주 더디지만 계속 늘고 있거든요. 특히 의료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럼 급격한 침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점진적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같이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 지표를 봐도요. 자동차나 주유처럼 변동 큰 걸 빼면 소폭 상승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도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맞아요. 바로 그 버티고 있다는 게 지금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혹독한 겨울을 맞는 곳이 바로 명품 소매 업체예요. 섹스피프트 애비뉴 백화점 모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삭스 글로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과거 니만 마커스 백화점 구조조정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일이었나요? 이게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비싼 그림이 걸려있는 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집에 빚이 많아서 곧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럼 파산 신청 직전에 그 비싼 그림을 제 자신한테 그냥 단돈 1달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와, 집은 파산해서 채권자들이 가져가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은 제 손에 남는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니만 마커스에서는 그 그림 역할을 한 게 온라인 쇼핑몰 마이테레사였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대주주였던 사모펀드가 파산 직전에 알짜 자산인 마이테레사를 자기들이 통제하는 다른 회사로 할값에 넘겨버렸어요. 그럼 채권대에게는 부실한 오프라인 매장만 남았죠. 그리고 대주주들은 나중에 마이테레사를 따로 상장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요. 지금 삭스글로벌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자, 이제 IT, 테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AI에 정말 막대한 돈이 쏟아지고 있는데 CEO들과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요? 네, 그야말로 기대의 격차가 정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투자자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AI 투자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요. 6개월이요? 네, 대부분의 CEO들은 그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럴 것 같네요. 2025년에만 AI에 투자될 돈이 약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데 1,00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투자 대비 수익, 그러니까 ROI를 내는 프로젝트는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이거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투자하고 보자는 분위기지만 이 기대의 격차가 2026년 IT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 시장에서는 AI 기술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기대를 모았던 AI 기반 장난감의 출시를 연기했다고요? 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 마텔이랑 오픈 AI가 협력해서 만들기로 한 장난감인데요. 네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AI에 대한 그 뜨거운 열기가 드디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신호거든요. 현실의 벽이라면 어떤 걸까요? 최근에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다른 AI 장난감들이 좀 부적절한 대화를 하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시장에서 안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안전, 개인정보 보호, 규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기가 온 거죠.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소식입니다. 올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고 해요. 네, 베이킹 관련 요리책 판매량이 작년 대비 80%나 급증했습니다. 80%나요? 팬데믹 때 유행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 유행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베이킹을 통해 창조의 기쁨과 유대감을 느끼고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통제감을 얻는다고 말해요. 총재감. 정말 공감 가는 말이네요. 그렇죠. AI나 경제처럼 거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밀가루랑 설탕을 계량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과정만큼은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찾은 아주 작지만 확실한 안식처인 셈이죠. 부엌에서 서재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오늘 위대한 문학가 한 분이 25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네, 바로 제인 오스틴입니다. 2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그의 소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저는 그 작품을 관통한 하나의 주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옳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들이 서로의 편견을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확고한 신념만이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게요. AI가 정답을 척척 내놓는 세상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네, 인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틀림의 인정에 있다고 25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백악관 내부의 갈등부터 세계 경제 그리고 AI의 미래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모든 소식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단절을 목격했어요. 월스트리트는 AI에서 즉각적인 수익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베이킹처럼 손에 잡히는 것에서 위안을 찾고 있죠. 네. 그리고 250년 전 제인 오스틴은 틀림을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러고 보니 모든 이야기가 결국 속도와 기대의 문제로 연결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AI와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 삶을 점점 더 많이 지배해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배우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적인 과정과 기쁨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